여러분, 작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대만입니다. 대만이 작년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대만은 2.98%, 즉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한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2024년 정도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주요국 가운데 지난해 성장률 세계 1위는 대만이었습니다. 중국이 2.3% 성장했는데 대만은 2.98%를 성장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만.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대만이 가장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까 데이터 보셨죠? 대만 하루 확진자 발생률이 몇 명? 1명. 우리는 400명, 500명 이러고 있을 때 거기는 1명. 발생 안 하는 날이 더 많고. 거기다가 대만은 애플이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옮겨오는 등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봤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산업이 빅사이클을 맞은 점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대만 정부의 안목과 능력은 세계적입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 교육이 급증하고 세계경제 통합도가 높아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폭스콘, 포모사 그룹, HTC 등 대기업의 성장으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25위인 반면에 대만은 11위입니다. 한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14등이나 앞에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다가 절단 날 텐데 문재인 정부 정말 어쩌라고 저러고 있는지. 대만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로 괄목할 만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출 금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결과 코로나 안전지대로 통하면서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면 물론 세계의 돈과 인력이 대만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대만 역시 한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정도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지킨 것도 반추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대만도 탈원전 정책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계속할 거야 말까요? 하니까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자 하지 마라 하고 탈원전 정책 자체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폐기시켜버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하면 80% 이상이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된다고 소리 지를걸요. 지금 투표한다면 그럴 겁니다. 이렇게 대만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의 혁신 노력이 대만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놨습니다. 기업들은 혁신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게 정치의 본능이라 착각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발목이나 잡지 마세요.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작년에 마이너스 1.0%. 그것도 OECD 1위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대로라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저만큼 달려나가 버릴 겁니다. 대만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뭐 그랬다 치고 코로나 전국이라서 세계 전체가 헤맸으니까 뭐 그렇겠지 라고 치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대만 경제 성장률은 4.64%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7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11%로 확정이 됐을 테고 2.98%라고 하다가 3.18%로 다시 수정하면서 1991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작년에. 대만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4%, 약 5%에 가깝죠. 상향 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늘
대만 행정은 예산 담당 부처인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64%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내놓은 추정치 3.83%보다도 0.81%나 높아진 겁니다. 주계총처는 이는 2014년 7월 이후 최고속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계총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산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추정치 4.59%의 2배 가까운 9.5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만의 올해 수출 증가율이 기존 추정치가 4.59%였는데 9.5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만의 수출이. 주계총처는 또 지난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추정치였던 2.98%를 넘어가가지고 3.11%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 4.94%를 뛰어넘어서 5.09%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덕분입니다. 또한 작년 대만은 1991년도 이후로 30년 만에 중국을 성장률 면에서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주계총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5G와 자동차,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될 반도체 공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주계총처는 또 올해 대만의 소비도 17년 만에 최고 속도인 3.7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도 이미 하루 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9시 되면 문 닫아라, 10시 되면 문 닫아라 이런 게 없어요. 내수가 그대로 가면서 세계에서 또 돈과 사람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대만의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대만은 강력한 국경 봉쇄로 코로나 차단에 성공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가 무려 정말 두렵습니다. 4.64%. 어쩌면 중국보다 대만이 더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